자, 일단 68쪽. 첫 번째. 일단 얘들한테 봐야 되는 게 생태계 구조 기능. 01강은 생태계의 구조하고 기능하고 한번 볼 것 같다. 책에 잠깐만 한번 봐봐. A가 생태계 구조제. 생태계 첫 번째 딱 보니까 개체, 개체군, 군집 이런 용어를 얘기할 거다. 그리고 내려가서 생태계 구성 요소가 이번에 생물적, 비생물적 요소가 있다. 그 다음 옆에 가서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다. 뒤로 넘어가면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B다. 이게 중요하다.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흘러간다. 그래서 물질 순환의 제목 받겠지만 탄소 순환, 질소 순환. 그리고 73쪽에 보면 식물 군집에서 유기물 생산 소비. 요거는 없는 책도 있거든. 없는 책도 있고, 그러면 4번에 에너지 흐름. 에너지 흐름이 있어서 뒤에 가니까 C에 생태 피라미드. 우리 생태계 평형. 그래, 가위바위보 고원에 뭐 사슴, 늑대 뭐 이런 거 있었지, 그지? 그 얘기 회복될 수 있나 없나 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통합과학하고 상당히 유사하지? 첫 번째,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라고? 구성 요소들, 개체. 밑으로 쭉 적자면 개체군, 군집, 그 다음에 생태계까지.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자. 개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생명체다. 예를 들어서 잠자리 미안한데 날개가 하나 뚝 떨어졌어. 살 수 있다 없다? 못 살 거거든. 날아야지 뭘 먹고 살지. 그치? 그런 것처럼 완전하게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게 개체. 그러나 날개 떨어진 건 개체가 아니란 거지. 그럼 두 번째, 개체군. 자, 그러면 개체군은 중요해. 색깔펜. 일정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같은 종, 한 가지 종이 돼야 돼. 반드시 일정한 지역이어야 돼. 우리 집 앞에 진달래, 너희 집 앞에 진달래 전혀 상관이 없다. 그치? 학교 앞에 잔디밭에 여기 도끼풀, 그 옆에 도끼풀. 개체군. 그러면 얘가 개체군들이 모였는 군들이 집합을 했는 게 군집이거든. 됐나? 그럼 이거 얘 따라가야 돼. 일정한 지역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들이 집합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얘가 군집이다. 됐나? 그럼 생태계는 뭐냐? 아하, 플러스 환경을 포함시키면 생태계가 되거든. 됐나? 그런데 우리가 이 생태계에 대해서 예시. 생태계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된다. 우리 집에 물고기 키우는 어항이 있거든. 걔도 생태계다. 크기가 지구 전체 이렇게도 생태계일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이거나 아주 작은 것도 생태계라고 삼을 수가 있다. 이랬나? 그 다음, 자, 두 번째, 그럼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지. 생태계의 요소가 있다.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가 있었고, 소비자가 있었고, 분해자가 있었고, 굳이 생산자 안 써도 조금 생산자를 알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생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양분을 합성을 해요. 이게 포커스는 유기물을 어떻게 얻느냐? 내가 에너지 얻기 위한 유기물을 어떻게 얻느냐? 소비자는 얘를 먹이로 섭취를 해야 돼요. 분해자는 내가 먹지 않아. 먹지 않고 옆에 있는데 어떤 물질 내놔서 얘를 단순하게 그냥 분해를 시키면서 이화작용, 에너지 내는 거 있지. 그럼 내가 어떤 물질 내놔서 얘가 분해될 때 나온 에너지를 내가 얻어서 쓴다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합성한다, 섭취한다, 분해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 독립영양, 독립영양, 종속영양. 독립영양은 내가 내 필요한 거 내가 만들었을게. 됐나? 요게 생산자다. 근데 종속영양은 영양 물질을 네 없으면 난 못 살겠어. 그게 소비자거나 분해자는 종속영양이다. 됐나? 그럼 우리가 쓴 이 영양이라는 건 그렇지 유기물을 이야기하는 거지. 유기물이 뭐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 원대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치질 이런 것들 유기물. 그러면 이렇게 할게. 생산자는 뭐를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어떤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 거다. 그래서 유기물 합성. 자, 생미 여담을 하자면 이렇다. 유기물은 뭐예요? 생미 중학교 때 배울 때 탄소를 포함한 게 유기물이었어. 이걸 배웠거든. 그때 게 기억나냐고. 지독하게 기억이 나. 근데 무기물은 뭐냐?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거랬는데 내가 충격에 쌓인 게 있어. 이산화탄소가 무기물이래. 난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탄소가 있는데 이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게 탄소를 가졌지만 얘가 산소랑 결합하면서 이화작용해서 에너지 낼 수 있어야지 유기물로 취급을 하는 거야. 정확하게 하면 탄소 결합이 있어요. 탄소 혼자 안 되고. 그래서 암노산마다 탄소 있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분필도 CaCO3, C가 있다. 하지만 얘 탈까 안 탈까? 안 타. 됐나? 그래서 탈 수 있는 거. 에너지 낼 수 있는 게 유기물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무기물입니다. 거기서 유기물로 바꾼다. 됐지? 그러면 섭취했을 때 얘들은 유기물이 먹이사슬 따라 이동을 하는 거지. 그치? 먹이사슬 따라서 유기물이 이동을 하더라. 그럼 분해자는 뭐해? 반대로 광합성하고 반대야. 분해. 유기물을 뭐로? 무기물로 바뀌어서 다시 자연으로 비생물적인 요소, 환경으로 돌려보낼게. 사실은 여기다 추가를 하면 얘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관계를 가질 거란 거지. 그리고 얘들을 포함한 게 생물적 요소들. 그쵸? 그럼 얘들이 생물적 요소니까 이 바깥쪽에 뭐? 비생물적 요소도 있을 거다. 그치? 그럼 생물적 요소, 비생물적 요소. 얘를 서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이야기하는 건 일단 쌤이 생략. 이랬지? 뭐 예를 들어서 숲이 우거졌다, 습도가 높아졌다. 그럼 당연히 생물 때문에 환경에 영향 준 거. 국어책 읽을 수 있으면 다 알 거란 말이야. 그거는 생략. 자, 뒷페이지 갑니다. 뒷페이지에 만약에 요거는 쌤이 안 적어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얘가 이 영향이 개체군 내가 개체군 간이가 이거는 개체군 간이 되겠지. 그치.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뭐 있었더라? 상리공생, 혈리공생, 기생, 뭐 이런 식으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뒤에서 이야기할게. 혹시나 한번 떠올렸다. 자, 3번 문제.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사실 뭐 70쪽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야. 뭐 A, B, C에서 개체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꼭 개체 얘기들이 있다. 큰 3번. 자, 우리한테 봤을 때 물질 순환 에너지 흐름인데 자, 지구가 있으면 지구 밖에서 태양에서 에너지가 와. 그리고 에너지 쓰고 남았는 거 없어요. 몽땅 다 내보냅니다. 에너지는.
지구로 들어온 에너지는 몽땅 다 나갑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흐름이다. 흐름이고 나갈 때는 최종적인 형태는 다 열 에너지다. 그래서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어떻게 에너지는 흐름이다. 그에 비해서 물질은 지구 밖에서 거의 들어오는 게 없다. 외권에서 오는 게 없기 때문에 물질은 뭘 한다? 순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지구는 받아들인 에너지를 다 쓰고 최종적으로 최종 형태는 열 에너지 형태로 내보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고 공급이 안 되면 생명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물질 순환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게. 물질 순환. 자, 그 중에서도 무슨 순환? 탄소 순환. 탄소 순환. 탄소는 기권에 이산화탄소 형태가 있어. 무기물이지.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생산자에게 들어갈 수가 있을 거라. 생산자에게 들어갔을 때는 무슨 물? 유기물로 합성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밖에서 기권에 있던 거 생산자한테 유기물 형태로 들어올 거고 이게 광합성이고 반대로 내보내는 건 뭐? 호흡일 거고 그럼 얘는 분명히 생산자가 되면서 탄소를 유기물 형태로 바꿀 거다. 그러면 이 생물이 가졌던 유기물 형태는 어떻게 두 가지 형태로 대체로 이용이 되지 않나? 뭐로? 다른 생물에게 먹혀. 그치? 다른 생물에게 또 다른 생물, 소비자한테 먹혀서 이용이 되지. 맞지? 먹혀서 이용이 될 건데 그러면 먹이사슬이 갔다가 중요한 것은 얘가 죽었어. 그리고 소비자 얘들이 똥 누듯이 배설물 사체나 배설물을 통해서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야 돼.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을 한다. 지구 내부에서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권역을 바꾸면서 이동을 할 거다. 그러면 얘가 유기물이 소비자한테 갔다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체나 배설물 물론 소비자도 사체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사체나 배설물이 가졌던 이 유기물들은 어떻게? 분해자한테 가야지. 얘는 분해자한테 가야지. 그럼 분해자 뭐해? 호흡을 하는 거야. 호흡을 해서 이렇게 다시 내보내주겠지. 호흡을 해서. 그럼 소비자도 호흡해요? 당연하지. 소비자도 호흡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줄 거다.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유기물. 근데 지금 빠진 게 하나가 뭐냐? 예를 들어서 사체나 배설물, 특히 사체가 썩지 않으면 땅 속에 뭐로? 화석 연료가 될 거란 거지. 맞지? 그러면 생물들이 얘들도 그렇고 썩지 않고 남으면은 뭐가 될 거다? 화석 연료가 될 거다. 화석 연료. 그러면 화석 연료 우리가 사용을 한단 말이야. 거기서 이산화탄소로 나가는 건 호흡이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연소라고 하겠지. 대기 중에 산소하고 만나서 호흡 과정이 일어나고 호흡 과정을 통해서 다시 대기 중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게 그러면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면 이산화탄소 방출이 많아지고 온실효과가 강화가 되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엘니뇨 라니냐처럼 기상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 등등등으로도 확대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그 얘기가 책에 보면 쭉 있는데 쌤이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 71쪽에 잠깐만 봐봐. 71쪽에 일단 오른쪽에 두 번째 탄소 존재 형태. 기권엔 이산화탄소였다. 수권에서는 탄산수소 이온이제. 여기 있습니다. 탄산수소 이온 HCO3 마이너스. 맞지? 됐나? 있지? 그 다음에 직권에 뭐? 석회암, 탄산염, 탄산염, CaCO3. 그리고 화석연료. 얘는 수능까지 날 거라 쌤 강조를 하는 거다. 이 부분이. 알겠나? 그러면 탄산염,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 어디에 거? 직권에 있는 거라고. 직권에 있는 거라고. 그 직권 탄소가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연소. 어머나. 말은 연소라 해놓고 호흡 들었다. 어머나. 쏘리. 연소.
진작 얘기 좀 해주지. 연소. 그러니까 생물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유기물 형태, 핵산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봤을 때 탄소순환 이거 자체로만 다는 일은 좀 별로 없다. 그치? 어쨌든 탄소는 번역간을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더라. 얘를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무슨 순환? 질소순환. 질소순환은 좀 중요했지. 질소순환. 자, 얘가 뭐지? 질소기체제. 몇 중결합? 3중결합. 질소는 3중결합을 하고 있더라. 3중결합을. 그런 거 맞지? 자, 그러면 질소순환. 질소는 몇 중결합? 3중결합을 하고 있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반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단백질, 그리고 핵산, 얘들은 CHON. 핵산은 CHONP까지 만나. CHONP.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핵산은 질소가 있지만 어떻게? 이 질소를 대기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가 직접 이용이 되는 게 전혀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그럼 쟤를 이용할 방법은 단 하나. 단 하나. 식물이 뭔가를 만들어야 돼. 식물이 뭐를? 이온을 섭취해서. 그럼 바로 여기에 질소기체가 있었고, 그러면 뭐가 쳤냐? 번개. 번개 같으면 굉장히 고에너지. 그래서 질소 3중결합이고 산소 2중결합이야. 그치? 그런데 질소와 산소가 NOx 뭐 이런 식으로 질소 산화물이 돼. 3중결합하던 질소도 깨지고 2중결합하던 산소도 깨지고. 근데 번개 칠 때 웬만하면 비도 함께 내린단 말이야. 비도 함께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NO3-. 얘가 이름 뭐지? 질산이온. 자, 질소기체가 있었어. 질소기체가 있었고. 자, 질산이온.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갈게. 오른쪽으로 쫙 와서 조금 멀찍하게 와서 하나를 더 적을 거라서. 질소 고정 세균. 고1 때도 했었고 강조를 했던 거 질소 고정 세균. 자, 고정한단 말은 우리가 이온 형태로 바뀌어줘야 된다. 그래서 누가 만들어져야 되면 NH4 플러스. 이름은 암모늄 이온. 암모늄 이온. 너희들한테 광합성이라는 것은 광합성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야. 선생님은 단백질이라고 그랬지. 단백질 껍데기에 물 부어놨다. 식물은 물이 90% 넘어. 걔들도 단백질 껍질에 물이 있어야 돼. 그럼 단백질이 필수한, 그럼 단백질에 포도당에 단백질 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단백질을 만들고 핵산을 만들기 위해서 질소가 필수라고. 근데 이 이온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식물에 들어가. 식물에. 그래서 식물에 들어가서 그걸 갖다 뭐라 하냐? 질소, 동화, 작용. 절대로 광합성이 아니란 거. 누구 만든다? 단백질 만들고 핵산 만들고 뉴클레익 애시드, DNA, RNA. 핵산을 만들고 단백질을 만든 걸 질소, 동화. 절대 광합성이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하나 있는 거야. 비밀이 하나 있어. 얘들이 질소, 동화 작용했지? 그럼 단백질 핵산 이용하면 여기 쌤 식물 되는 건 안 적을게. 식물에서 동물한테 먹히고 그 배설물도 있을 거다. 그치? 그럼 혹시 암모늄 이온에 식물에서 동물 먹히고 여기 그냥 배설물 이렇게 적을게. 우리가 똥 누고 오줌 누면 질산이온 없어요. 배설물에 든 건 암모늄 이온이다. 암모니아다, 암모니아. 됐나?
그러면 얘들 사이 연결고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질문이다. 산화가 환원이가. 산화지. 맞지? 근데 질, 산화 과정이고 질, 산화, 세균이 필요한 거야.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자, 혹시 이 한자 알고 있나? 버금아, 아류자, 아역 배움 이런 거 할 때, 이럴 때. 그러면 얘가 NO2 마이너스. 만화자가 작지? 3까지 안 됐지? 그치? 질산, 이온. 뭐라고? 아질산이온.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질산화세균, 질산화세균. 수소 없어졌지? 수소 없어진 거 산화 맞나? 산소 얻는 거 산화 맞나? 질소가 산화되는데 관여하는 세균에 의해서 질산화세균, 질산화작용. 이해됐어? 명백하게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릴걸? 그게 이제 경쟁력이지. 얘는 다 풀어오고 난 덜 풀어오고. 딴 게 아님. 공부가 덜 돼서 그걸 못했던 거지.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닌 거라. 싹 다 외워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안 한 게 탈질산화세균이 있어. 세균이 3개가 나와. 여기 봤을 때 질소 고정세균, 땅으로 이온을 갖다 박는 거 질소 고정. 여기서 질소 고정했고 질산화세균. 자, 여기서 얘가 다시 공기적으로 나가는 거라. 질산화세균. 질산화세균. 그러니까 너 봐라. 똥 누고 오줌 넣었지? 배설물 있지? 걔도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 산소 있으면 항상 파괴자라 그랬잖아. 그럼 얘에 의해서 박살나서 파괴돼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세균이 대기 중으로 다시 되돌린다. 이랬습니까? 사이클 정확하게 알아두고 얘들 빈칸 막 나올 수 있대. 빈칸 막 나와서 채워라 이렇게. 세균이 어디 이용됐나 여러 가지 물을 수가 있단다. 이랬습니까?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갔을 때, 자, 그러면 선생님이 혹시 73쪽은 자, 그래프가 하나 있어. 그리고 넓적하게 띠처럼 생긴 것도 하나 있지. 얘를 설명을 잠깐만 할게. 자, 지금 이게 색이 비상 미래엔 자,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네. 오른쪽에 그게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제목에 식물 군집이 돼. 식물 군집에서 유기물 생산과 소비. 그래서 4번이가 일단 식물 군집 유기물을 생산하고 소비를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식물 군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숲에 나무 우거졌고 하는 그 상황. 물론 환경하고는 빼는데 그럼 여기는 이제 너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야. 총 생산량, 순 생산량, 호흡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어른들이 왜 연봉 협상한다.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총 생산량이야. 근데 사실 연봉만큼 집에 못 갖고 와. 내 통장에 안 찍혀. 왜냐? 세금 내고 연금 들어놓고 오니까. 이랬나? 그래서 연금 얼마다라고 했지만 이게 실수령인 거야. 순수하게 내가 갖고 오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세금 같은 의미로 호흡량. 이랬나? 그러니까 나무가 지가 만들었지만 지 덩치 커지고 뭐 이게 다가 아니고 내가 살아야지. 나 사는데도 쓰더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밑에 봤을 때 이만큼 전체가 총생산이야. 총생산. 그래서 총생산이다. 그 총생산 중에서 일부는 순생산, 일부는 세금 내는 호흡량.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여기가 호흡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호흡량. 밖으로 나간 거. 그럼 이 옆에 게 내가 순수하게 남았는 순생산. 근데 순생산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성장, 피식, 낙엽, 고사. 성장, 피식, 낙엽, 고사. 그러니까 얘는 사체를 의미하는 거지. 생장, 성장. 요즘 옛날 책에 내가 생장했는데 성장. 자라는 데 쓴다. 피식, 먹혔다. 1차 소비자한테. 1차 소비자한테 먹혔다. 낙엽 진다. 고사, 말라 죽었다. 그러니까 나무 전체가 죽은 건 고사. 나무에서 이파리가 떨어져서 이파리만 죽었다. 낙엽.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자, 이런 오른쪽에 그래프 잠깐만. 그래프가 플러스라네. 총생산량이 있고 순생산량이 있어. 근데 쌤, 그림이 좀 이상해요. 올라갔다 떨어진 이유는, 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되게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 생각이 되나? 너가 되게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탱글탱글 하셨거든. 요즘은 주름이 좀 더 많고 몸이 약간 왜소해지시고 머리숱도 좀 줄어들고, 맞지? 그런 것처럼 식물 군집도 그런 거라. 식물 군집도 나이가 들어가면 지가 만들 수 있는 게 양이 줄어들어.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올라갔다 좀 내려가는 거야. 나이가 들면 총생산도 좀 줄어든다.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러면 순생산이라고 있지, 그지? 그러면 요만큼이 순생산인 거야. 우린 항상 X축하고 이루는 면적, 얘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순생산이면 요 위에 남아있는 게 뭐라고? 호흡량. 이렇게. 호흡량. 그러면 여기서 혹시 디테일하게 봐준다면 여기 초창기보다 나중에 호흡량이 많아, 적어? 많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 자, 봐봐. 너가 어릴 때 5살, 6살 때 생각해봐. 5살, 6살 때면 원하지 않아도 항상 새 옷을 살 수 있었다. 코스니까. 옷을 못 입으니까. 근데 지금은 작년에 입던 옷 올해 입어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자, 내가 만들었던 것 중에 여기는 잘하는데 많이 쓴 거지. 이랬나? 근데 여기는 잘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 어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호흡량이 생각보다 많다. 상대적인 값으로 봤을 때는. 됐습니까?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보면 호흡량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 정도 알아두면 편하대. 됐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그 책에 잠깐만 체크. 총생산. 말 그대로 광합성에 있는 전체 유기물 총량돼 있나? 그 다음에 호흡량. 호흡으로 소비했는 거 유기물량이다. 다 유기물량인 거지. 그 다음 순생산. 호흡량 뺀 나머지 정의가 그래. 순생산은. 호흡량 빼면 나머지가 순생산. 됐나? 그 피식, 먹히는. 낙엽고사 말라 죽고 떨어져 죽고 이렇게. 성장량을 뭐라고 해놨냐? 아, 순생산 중에 얘들 뺏는 게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식 자체로. 이랬나? 그 다음 그 밑에 에너지 여러분 그냥 책만 볼게. 에너지 흘러서 쭉쭉쭉 먹이 사슬 따라 이동하자. 그치? 먹이 사슬을 따라서 유기물이 이동할 때 에너지가 함께 이동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기억을 했을 때 내가 뭘 먹었다. 먹으면 내가 쓰고 나머지 남은 게 일부가 다음 단계로 전달. 물론 뇌를 잡아먹는 애가 없으니까 다음 단계로 전달이 없는 거지. 그러면 1차, 2차 소비자 얘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단 먹은 거 쓰고, 맞지? 그게 어디 있느냐? 일단 동그라미 3번에
밑에 까만 동그라미 3번.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 여러분 왜 상위 영양 단계인지 기억나나? 우리가 이렇게 안 그려도 돼. 피라미드 주로 그렸잖아. 밑에서부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올라갔지. 이게 위쪽에 있었으니까 이게 상위 영양 단계. 이게 아래쪽에 있어서 하위 영양. 근데 뭐 보고 있어? 이거 일반적으로 개체 수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렸던 게 아래쪽에 있었다. 위쪽에 있었다. 그래서 상위, 하위, 위에 위치한다, 밑에 위치한다. 됐지?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할 때, 유기물이 이동할 때 에너지도 함께 간다. 물질도 함께 간다. 그런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며 됐지? 그 다음, 그 뒤에 거 잘 기억해. 각 영양 단계마다 에너지 일부는 호흡을 통해 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되겠지? 서술형에 쓰라 하기도 한데. 각 영양 단계마다 내가 먹었지? 어디에? 호흡에 이용. 그래서 생명활동에 쓰는 거지. 그리고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외부로 방출.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남은 건 다음 단계로 전달이 되는 거지.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은 사체 배설물 밑줄 쫙. 사체 배설물. 분해자의 호흡 동그라미. 분해자 호흡을 통해서 결국은 열 에너지 돼. 열 에너지 세모. 최종 형태는 열 에너지더라. 버려지는 거. 이랬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썼는 거 오른쪽에 플러스 라인에 보면 밑에 플러스 라인 넷째 줄. 제목까지 해서 넷째 줄. 이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전달.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감소.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줄에 4-5단계로 제한이 됐다. 먹이 사슬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 돼. 쓰고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먹이 사슬의 단계가, 한계가 있다. 이랬나? 그런 얘기. 그래서 자신의 생명활동에 쓰고 남은 일부가 전달. 그 얘기가 있고, 그 밑에 에너지 효율은 항상 했지? 전단계분의 현단계 곱하기 100. 체크 안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갔을 때. 자, 우리 저번에 74쪽. 요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할 때 쌤 숫자가 조금 이상하다 그랬다, 그지? 안정된 생태계지만, 이런 에너지 효율은 대체로 5%에서 25% 사이가 많아. 됐습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되고, 자, 여기서 마지막에 봐봐. 4번, 에너지 효율. 16.18이고, 11.37이고, 5.38, 뭐 48, 이렇게. 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지? 근데 이게 예전엔 이게 아니라 했는데 요즘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런 밑에 혹시 생태 피라미드 있지?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 했을 때 얘들한테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돼주는 게 개체수나 개체의 질량을 합해라. 개체 질량을 합해라. 다른 말로 생체량. 개체수가 위로 가면서 커지고 생체량이 위로 가면서 커지고 작아지고 비교를 해줘야지. 그러나 위로 가면서 커지는 거는 한 마리 크기는 위로 가면 커지죠. 대체로는. 근데 이게 무조건 그렇지는 않은 거라. 왜냐? 내가 한번 들어봐라. 생산자가 벼일 수도 있고 나무 한 그루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벼고 메뚜기 같으면 밑에가 개체수가 많아야 되잖아. 근데 때로는 나무고 위에 게 매미고 뭐 이런 식이면 얘들은 밑에 게 개체수가 무조건 많은 건 아니지. 이랬습니까? 분명히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책에 그림 딱 책에 영양단계 생산자 1차, 2차, 3차 소비자재 분해자는 있어 없어? 없어. 왜냐? 얘 생태 피라미드 할 때 옛날 먹이 피라미드 그랬거든. 분해자 먹고 먹히는 거가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에 에너지, 개체수, 생체량 있지. 항상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대. 대체로 일하다 무슨 얘기냐? 왼쪽에 봐봐. 궁금해.
둘째 줄 끝에 보니까 항상 피라미드 형태가 있을까? 이렇게.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첫째 줄 생태 피라미드는 형태가 다양하대. 자, 둘째 줄에 삼립 네모 박스. 삼립. 삼립 뭐지? 숲이 빽빽한 거. 맞지?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거. 삼립 생태계에서 밑에 보니까 생산자의 생체량은 많지만 개체 수가 적어. 됐지? 선생님 좀 전에 나무는 개체 수가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다. 또 하나 더. 자, 혹시 너희들 쉼표 보이나? 다섯째 줄. 해, 양 생태계 밑줄. 네, 해양 생태계는 1차적으로 누가 광합성을 하지?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근데 식물성 플랑크톤, 거기 보니까 해양 생태계는 식물 플랑크톤의 생산량은 많지만 생체량이 적어. 자, 생물, 개체의 지향을 다 합해라 했잖아. 그치? 얘 개체수 많다, 안 많다? 많진 않아. 얘가 많았으면 뿌옇게 뭐 다 뒤엎었겠지. 그렇진 않다. 그치? 뭐 수면 굉장히 짧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은 많이 할 수 있어도. 이렇습니까? 그래서 항상 생태 피라미드가 지켜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됐나? 그런데 요 경우 예외인 경우 말고는 일반적으로 얘를 평형일 때는 생태 피라미드가 지켜지자. 얘는 말로 맞게 만약에 이렇게 있었던 거 통화 까갈 때 여러 번 했다 그지? 만약에 생산자고 1차 소비자고 2차 소비자다. 어떤 환경 변화에서 갑자기 1차 소비자가 급증을 하게 됐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 1차 소비자가 급증을 하면 그걸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는 그치, 포식자 수는 늘어날 것 같다. 그 대신 먹혀는 피식자인 생산자 수는 줄어든다. 하지만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자연은 혼자 스스로 회복 능력이 있지. 조금 이따 어떻게 돼?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를 하겠지. 왜? 생산자 적고 먹을 거 적고 포식자 많으니까. 그래서 얘가 줄어드니까. 그럼 결국 포식자가 줄어드니까 생산자가 늘어나거나 먹이가 적으니까 2차 소비자가 다시 줄어들어서 원래 형태로 늘어났던 거 줄어들었던 거 다 반대로 될 거니까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이랬나? S. 그 얘기가 여기 있어서 옆에 뭐 가위바위보는 얘기 안 하겠대? 이랬나? 선생님이랑 하나만 좀 한 다음에 79쪽. 자, 일단 질소순환인데, 질소순환. 이거만 빨리 한번 풀어보고, 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게. 빨리 지금 풀기. 일단, 자, 79쪽. 대기 중에 질소가 있다가, 동그라미 가가 보니까 뭐지? 이거 암모늄 이온으로 됐지. 질소 고정이지. 질소 고정 세균. 질소 고정 작용. 이렇게. 가가. 나는 그러면 질산화 작용, 질산화 세균에 의한 거지. 그럼 다는 오히려 공기 중에 날아가지. 질산에서 벗어나서 N2로 질산화, 탈질산화겠지. 그치? 탈질산화. 그래서 일단 A가 뭘까? 이온들을 막 받은 B 보이나?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을 받은 B가 생산자일 거고 생산자에서 A와 C 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A에서 C로 가자. 그럼 A가 소비자고 소비자에 남은 거 C, 분해자로 보낼 것 같다. 됐습니까? 그럼 A 소비자, B 생산자, C가 분해자다. 두 번째, 가나다 무슨 작용인지 얘기를 했지? 그치? 그 다음 밑에 3번에 1번. 질소는 암모늄 이온으로 된 것,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한다. 두 번째, 질소. 고온에서 밑줄, 질산이온이니까 이게 번개, 공중방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공중에서 전개하기 때문에 공중방전. 세 번째, 식물체에 포함된 질소화물. 누구지? 탄수화물 안 돼. 지방 안 돼. 단백질이나 핵산.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풀이 만들었던 거 소가 먹고 그 소가 만들었던 거 우리가 다시 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습니까? 그래서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을 한다. 암모늄 이온은 뭐에 의해서?
산화. 세균에서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되더라. 수소 잃고 산소 얻고 산화. 그래서 밑에 보면 1번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삼중결합이라서 안 된다. 2번에 자 요거 밑줄 했어야지. 뿌리옥박테리아 들어봤지? 어디에? 콩과 식물. 땅콩처럼. 아니면 콩 종류들이 되게 많아. 그치? 식물들 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알 건데 콩 종류가 많아. 걔들은 뿌리 밑에 보면 되게 징그러워. 뿌리에 쭉쭉쭉쭉쭉 있는데 여기에 진짜 뭐 벌레 사는 것처럼 동글동글하게 혹이 막 있어. 뿌리옥 박테리아. 여기 누가 사느냐? 뿌리옥 박테리아. 세균이 살지. 그 세균하고 이 식물하고 뭐 알게? 공생. 어떤 공생? 상리공생. 내가 집 줄게. 네 여기 와 살면서 내한테 양분 좀 제공해도. 난 질소가 필요한데 암모늄 이온으로 좀 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암모늄 이온 받고는 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기물도 좀 주고 그리고 살자리도 좀 주고. 상리공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조토박터. 뿌리옥 박테리아 중에 하나다. 남세균. 우리가 광합성으로 유명했지, 그지? 바다 속에 사는 거. 그 포함이다. 이해됐지? 됐어. 그래서 지구상에 단백질이 만들어져야지 뭐가 됐었지.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닌 거라. 이렇게 기억해야 돼. 남세균은 원래 너무 유명한 게 뭐? 광합성. 근데 여기는 광합성이가 아니라 질소 동화잖아. 기억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이 질소 순환이잖아. 질소 동화로 이온이 될 수 있게끔 이온을 공급해 줘야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암모늄 이온을 제공을 할 거다. 자, 그러면 3번은, 2번은 OX, 2번은 O 맞나? 남세균, 뿌리옥박테리아, 아조토박터. 모두 다 암모늄 이온을 제공하는 거다. 3번에 탈질산화 세균. 질소기체로 환원. 잠깐만, 나아가. 탈질산화가 이거 나는 질산화제. 말이 틀렸네. 그러면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다네. 다는 질소기체로 동그라미. 산화가 환원이가. 산소 떨어지고 질소기체 됐지. 그 환원이지. 이해됐습니까? 다 맞는데 나가 아니라 다로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 4번에 사체 배설물 속에 암모늄 이온을 분해하는 걸 해줄 거다. 됐습니까? 누가? 분해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 질소 화합물 합성에 쓰인다. 식물이 뭘 한다고? 질소 동화 작용으로 단백질과 핵산을 만들 것이다. 가능하나? 넘어가서 쭉 넘어갈게. 일단 여기 숙제가 있는데 실력업은 빼고 일단 하고 자 86쪽에 개체군. 86쪽에 개체군. 자 개체군에 봤을 때 자 중간에 끊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조금 끊길 것 같아. 너희들한테 02강 개체군. 일단 첫 번째 봤을 때 너희들한테 개체군 밀도가 나오거든. 개체군의 밀도. 이거는 인구 밀도하고 똑같아. 면적분해. 개체수. 근데 밀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밀도가 증가하면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 출생 때문에 늘고 사망 때문에 줄고. 만약에 이사 왔대. 이민 온 것처럼. 이출. 이사 나갔대. 하지만 얘도 영향력이 좀 적어요. 얘가 영향력이 적어요. 출생 사망이 개체수 영향을 많이 주더라. 이랬나? 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인구가 뭐 줄어드는 이렇게 얘기할 때 출생자, 사망자 이런 얘기 하지. 뭐 이민 갔는 사람, 이민 왔는 사람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치? 실제로 개체군 밀도, 단위 면적당 한 개체군이 밀도에 주는 거. 됐죠? 그래서 거기 쫙 적혀놓은 거 보면 다 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태어나고 죽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자, 개체군 성장 곡선. 얘는 잘 봐야 돼. 별표야. 개체군 성장 곡선. 성장 곡선. 한 마디로 있잖아. 개체군 성장 곡선은 두 가지가 있어. 이론상 곡선과 실제 곡선이 있다는 거지. 웬만하면 생물들은 유성 생식을 많이 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있고 그리고 자손 태어나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아니면 세균 같은 경우 분열법 하듯이 그렇게 하더라도 개체수는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늘어야 돼. 기하급수적으로 지수 그래프로 이론상으로. 알파벳 뭐에 닮았다고? J자. J자형 곡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더라. 왜? 실제로는 어떤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더라. 자, 여기 요 최대 맥시멈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요때 요 값이 중요해. 이름이 환경, 수용력. 환경, 수용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체군 성장 곡선이지만 쟤는 개체 수를 의미하는 거지. 개체 수를 의미할 거라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내가 이렇게 안 그려도 돼. 배양액을 두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온도, 압력, 습도 다 조절을 해줬어. 그랬을 때 여기에 세균 증식하는 걸 살펴보는 거지. 하지만 세균 증식하는 수가 이론상 곡선하고 달리 이렇게 되더라. 왜 그런데? 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왜 생긴다고? 환경 저항. 환경 저항 때문이다. 이건 적어줘야 돼. 환경 저항. 환경 저항에 의해서 누가 차이가 날 거다? 이론상 실제 개체수 요거 차이가 나타날 거다. 선생님 궁금하다. 여기가 T1, T2, T3. T1, T2, T3. 그러면 환경저항이 T1일 때, T2일 때, T3일 때 언제가 클까? 원이 제일 작은 건 알겠어. T2, T3 누가 커? 같나? 그치. 안 같습니다. 이게 별표제. 왜? 이론상 이 끝까지 올려볼까? 쫙 올라가겠지. 맞지? 그래서 얘들 올렸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 여기서 차이하고 여기 차이가 다른 거라. 점점점 옆으로 가면. 그래서 그 차이가 실제로는 이렇게 같은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출생이랑 사망이랑 똑같으니까 개체수가 늘어나질 않는 거지. 그러면 환경저항은 도대체 어떤 게 환경저항일까?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죽는 거 이런 거. 뭐 때문에? 먹이 부족? 공간 부족? 먹이나 공간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살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 노폐물이 증가를 하겠지. 그러면 아마도 질병이 증가할 거야. 그래서 약한 애는 죽겠지. 그리고 공간이 부족해지도 그럼 싸우지 않겠나? 그들끼리 경쟁도 일어나는 거야. 경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먹이 부족, 공간 부족, 노폐물 증가, 질병 증가, 경쟁 등에 의해서 자, 그게 어디 있느냐? 너희들한테 책에 있다. 됐습니까? 먹이, 사지 공간 부족, 노폐물 축적, 환경 오염, 경쟁, 질병 이렇게 이랬습니까? 그런 게 있었었다. 자, 그러면 책에 딱 봤을 때 J자형, 얘가 무슨 자형? 알파벳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S자형 실제 곡선. 그러면서 환경저항이 중요하고 환경수용력이라는 용어 기억을 하기. 됐지? 그럼 이렇게 되었었다. 그리고 요게 나왔을 때 자,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증가율 시간에 따라서 증가율은 S자형이잖아. 증가율은 이렇게 돼. 증가 비율이 점점 커지다가 증가 비율이 작아지다가 일정. 저거는 실제로 개체 수잖아. 그러니까 봐.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쌤 저까지 가기 싫어서 이렇게 세면 이게 증가가 별로 안 되다가 증가가 많이 되다가 접선 기울기처럼 보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많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오염이 쌓이게 되거나 하면 증가를 덜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증가가 아예 안 되더라. 증가율이 빵이다. 요 시점이 이 시점이 돼. 이 시점이 요 시점이다. 증가율이 빵이다. 하나도 증가하지 않더라. 개체수가 일정하더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세 번째, 개체군 성장 곡선을 했지. 맞지? 개체군 생존 곡선. 개체군 생존 곡선. 일단 생존 곡선은 1형과 2형과 3형이 있어. 이게 이론상으로 확정이 된 거대. 1형, 2형, 3형인데 야, 누구가 연구를 했으면 1형에다가 2형에다가 3형에다가 사람을 어디다 넣을 것 같아? 나는 원. 내가 사람인데. 일단 내게 우선. 맞지? 그래서 사람이 1형이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가로축에 봤을 때 시간. 세로축에 개체수. 생존이잖아. 서바이벌. 몇 마리 살아남았어? 이렇게 된 거지. 쉽게 얘기해서 1000마리, 1000명 놔두고 시간에 따라서 몇 마리 살아남았는지 보겠다. 그런데 이 끝에는 뭐냐면 상대 수명. 상대 수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지금 예전 같으면 과학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한 50, 60 되면 죽었단 말이야.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열 몇 살 되면 죽었거든. 그러니까 걔를 볼 때는 여기를 열 몇 살로 볼 거고 사람으로 볼 땐 여기를 뭐 자연적으로 했을 땐 60살 이렇게 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수명을 볼 거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지났을 때 개체수가 처음에 1000으로 시작한다면 거의 안 줄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우울하실 때가 있어.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일 있으세요? 하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내 친구가 또 갔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비슷한 시점에 생리적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는 거라. 돌아가시는 거라. 이랬나? 사람은 어떻게 생리적 수명이 다할 때 죽는 거지. 무슨 얘기냐? 어릴 때 죽어 안 죽어? 거의 안 죽어. 맞지? 왜? 부모가 다 케어해줬거든. 부모가 다 케어해줬거든. 근데 물고기 얘들은 어릴 때, 야, 너 알 이런 거 보면 엄청 많잖아. 그치?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건 거의 없고 살아남은 건 끝까지. 뭐 신수영고래 30m가 되도록 지가 한 마리 살지 바닷속 전체 뒤져봤자 몇 마리 없다고. 이랬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사망률 너무 많은 거야. 그나? 근데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다. 어떤 비밀이냐? 봐, 여기 100, 이거 1000. 그 밑에 간격에 100. 좀 너무 붙였네. 미안, 간격을 좀 넓게 할게. 여기를 100. 그럼 똑같은 간격에 여기 10. 이 간격이 똑같을 건데 1, 10 이런 식으로 1, 10, 100, 1000만. 그러니까 쌤 숫자만 그냥 대충만 적은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를 하나 꺼줘. 파란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숫자 보기 편하라고 1110이제. 그치? 그럼 이거 봐. 일직선이제. 봐봐. 그럼 거의 1차 함수처럼 봐버리면 여기 이 기간 동안에 몇 마리 죽었어? 900마리. 이 기간 동안 몇 마리 죽었어? 90마리. 맞나? 이랬나? 죽은 개체가 같다 다르다? 다르지. 어디가 사망이 높다. 여기가 사망 비율이 높지. 1000마리 중에 900마리가 죽은 거야. 사망 비율이 높은 거지. 사망 개체수가 큰 거지. 말을 잘못했다. 쏘리, 말을 잘못했다. 여기에서 얼마? 일정한 T시간 동안에 얼마? 1000마리 중에서 900마리가 죽었어. 그 다음
다시 T시간 동안에 얼마 중에서? 100마리 중에서 90마리가 죽었어. 비율은 똑같아. 90%가 죽고 90%가 죽고. 이랬나? 얘가 일정 비율로 사망. 하지만 여기 개체수 감소는 훨씬 더 크다는 거지. 초기에. 개체수 감소는 언제가 커? 초기가 훨씬 더 커. 저게 누가 있느냐? 설명할게. 얘가 2형이거든. 이게 1, 2, 이게 3 이렇게. 2형에 누가 있게? 우리 그 아파트마다 방충망 막 설치하고 안 왔으면 좋겠다. 회귀 본능이 엄청 뛰어난, 귀소 본능이 뛰어난 새, 비둘기라든지 이런 조류들, 비둘기와 같은 조류들, 새 또는 다람쥐. 다람쥐도 쥐 맞나 이가? 설치로 해, 쥐야. 근데 쥐는 번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산에 가면 막 다람쥐가 엄청 많아야 돼. 근데 그렇다 안 그렇다? 나 지금까지 다람쥐 몇 번 못 봤어. 산에 많이 갔어도. 이랬나? 그 이유가 얘들이 초기에 많이 죽고 나중에 조금씩 살고 자연적으로 저절로 죽는 거라. 이랬나? 그래서 애들 나중에 이거 들었었나? 얘들아, 강장동물 제일 뒷단 원에 있었거든. 요런 형태. 자, 그래서 책을 잠깐만 볼게. 책을 잠깐만. 그럼 너희들한테 1형, 2형, 3형이 있단 말이야. 1형이 부모 도움으로 적은 자손 낳았지만 오래오래 사는 거라. 초기 사망률이 낮아. 초기 사망률이 낮아. 이렇게 됐지? 왼쪽 그래프 봐봐. 왼쪽에 내려 세로축이 뭐야? 사망률이지. 이랬나? 그러면 사람은 초기 사망률, 세로가 사망률이지. 이게 적어야지. 1형. 그러니까 세로축이 사망률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게 1형인지 알겠나? 됐습니까? 시험 문제는 다람쥐가 달라요. 얘들 2형이. 얘들 사망률이 일정합니다. 1000마리 중에 900마리, 100마리 중에 90마리 이런 식으로. 얘가 일정한 비율로 사망률이 일정하다. 됐습니까? 그래프 이거 과학에서 되게 잘 써. 좋아하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2형에 하기 전에 사람, 코끼리, 사자, 돌사냥, 대형 포유류. 말 되겠나? 대형 포유류들은 부모가 도와줘서 특히 코끼리 이런 거 태어나면 한 100살 뭐 이렇게 산다. 그치? 그러니까 사람보다 수명이 더 길어요. 병원 안 가도.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람쥐, 설치류, 참새, 기러기, 새들, 조류, 히드라. 됐나? 세 번째, 3형이 어류, 굴과 같은 물속에 사는 애들. 얘들은 초창기에 그래서 알 굉장히 많이 놓는데 다 잡아먹히더라. 얼마 안 남더라. 이랬나?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주기적 변동을 하고 싶은데 일단 요거는 지금 못할 것 같아.